나를 기다리는 책과 그림. 안녕하세요. 다락방 나무입니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이는 수많은 책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오직 나를 혹은 당신을 기다려온 책과 그림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집어든 책이나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소개하면서 읽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한 문장과 마음속에 스며든 감상을 나누겠습니다. 또 제가 브런치에 연재하고 있는 그림 에세이를 한 편씩 낭독하고 글에 담긴 생각과 그 너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 다락방 서재에서는 책을 읽고 그림을 바라보고 잠시 머물면서 떠오르는 기억이나 생각의 흔적들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책과 그림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나만의 퀘렌시아를 찾아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자동 판매기 휴게소. 투장의 소가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쉴 수 있는 장소가 퀘렌시아라고 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다. 소와 인간을 가두어 놓고 서로 대결시키는 투우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경기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인 투우사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야 숙련된 투우사의 화려한 기술을 더 오래 감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결정적으로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의 모습을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투우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결말은 건장한 소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경기장 한복판에 쓰러지고 현란한 치장을 한 투우사가 땀투성이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된 패배,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소가 찾아낸 그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죽음을 유예시켜 더 극적인 승패의 현장을 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지친 소가 동물적 본능으로 투우장 안의 어떤 장소를 정해 그곳을 감지하고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때만큼은 투우사도 소를 공격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아주 드문 일이지만 죽어가고 있던 소가 그곳 퀘렌시아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부활하듯 힘을 회복해 투우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진다고 하니 더 놀라울 뿐이다. 이쯤 되면 아마도 관중들의 환호와 함성은 극에 달할 것이고, 누가 인간이고 짐승인지 구별할 수 없는 광기가 경기장을 가득 메울 것이다. 인간의 광기 어린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방법 가운데 퀘렌시아 때문에 참으로 정교하고 치밀한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이 투우 경기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진다. 죽음을 피해보려고 가는 곳이니 퀘렌시아의 뜻이 피난처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안식처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다행히도 너무하지만은 않다. 이토록 처절한 장소로서의 퀘렌시아가 투우장을 벗어나면 아주 다른 의미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류시아 작가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퀘렌시아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다. 인간은 대부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바라지만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사람에게 치이고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에 짓눌리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건강한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사람에 따라 가끔 혹은 자주, 아니 아예 인생 전체를 누구의 간섭이나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는 본능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의 작은 영역.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가 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쾌렌시아를 안다. 인간 역시 언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쾌렌시아가 필요한 시기임을. 당신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 어떤 시가인간을 묻는 작가의 물음에 내가 떠올린 그림 한 점이 있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자동 판매기 휴게소이다. 깊은 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고속도로 중간쯤에 설치된 무인 판매 휴게소. 차를 세우고 잠시 들러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자동 판매기만 빙 둘러 설치되어 있을 삭막한 실내에 한 여자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다. 컵 손잡이를 쥐고는 있으나 어쩐지 따라만 놓고 오래도록 마시지 않아 차갑게 식은 듯한 찻잔을 내려다보기만 하는 것 같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도 하지만 머리와 가슴을 비우고 그저 멍하니 아무 생각 없는 무심한 표정이기도 하다. 그림이 주는 전체적 분위기는 사실 아주 통속적인 앞뒤 얘기를 상상케 한다. 오밤중에 여자 혼자 무인 판매기의 음식과 음료를 앞에 두고 바라보기만 한다. 먹거나 마실 생각이 없다. 아니면 그럴 힘조차 낼 수 없는 상태? 사랑했던 연인이나 남편, 친구, 가족과 아픈 이별을 하고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일까? 아니다. 어떤 강압에 의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무표정한 얼굴은 우울하고 어둡다. 이 여자에게 무슨 절망적이고 고달픈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림을 보며 내 느낌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순간 어딘지 낯설지 않은 익숙함이 느껴진다. 언제라고 정확히 기억할 순 없지만 어느 한 시절 나 역시 아이들이 모두 잠든 거실 식탁 의자에 철퍼덕 걸터앉아 흑인 여가수의 오래된 재즈를 틀고 무한 반복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전혀 내 취향이 아닌 아무 카페에 들어가 아무 테이블에 앉아 먹지도 못하는 커피를 시켜놓고 컵에 담긴 시커먼 물속을 한참 들여다볼 때도 있었다. 그때 긴 머그잔에 가득 담긴 커피는 아마도 내겐 까마득한 심연이었을 것이다. 하나 더, 을씨년스러운 초겨울 공원 구석진 자리에 놓인 벤치에 앉아 발밑에 개미 한 마리가 과자 부스러기를 필사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 어느 순간 바람에 감쪽같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림 속 여자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다. 낯선 땅 외국에 가서도 나는 기껏 동네 강변 벤치에서 슬슬 어둠이 몰려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나를 눈여겨보았는지 먹을 것을 기대한 크고 징그러운 백조가 눈치를 보며 내 앞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나를 똑바로 쳐다보길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두서없이 백조한테 중얼거렸던 기억도 있다. 이탈리아를 갔을 때도
중세시대 도시였던 마을 광장 의자에 2시간이 넘도록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내리쪼이는 햇빛에 다 먹지 못한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에 끈적하게 묻어나는데 씻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관광객으로 가득 찬 광장을 바라보기만 했다. 누군가 그 순간 정신 나간 여잔처럼 앉아있는 나를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은은 동생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쓴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굴뚝에서 나오는 희미한 연기일 뿐. 맞다. 왜 그런 시간이 내게 필요했는지 지금은 싹 다 잊혔지만 그 순간 나는 고요하고 평온했고 툭툭 털고 일어설 때 행복했다. 가끔씩 꺼내봐도 기분 좋아지는 추억이 되었다. 자동 판매기 휴게소 그림을 보는 순간 가라앉은 색감과 간결한 구도, 그 안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당신은 멈춰 있군요. 부디 더 가라앉고 가라앉기를. 표정도 몸짓도 생각도 멈춰 있는 이 순간 이곳이 바로 당신의 쾌렌시아일 수도 있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세계와 이 그림에 대한 다양한 해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 현대인들의 고립된 삶, 고독감, 우울, 슬픔, 소외, 황폐한 배경 속에 놓인 외로운 인간 등등. 칙칙하고 어둡다. 호퍼 자신조차 너무 도식적으로 해석되는 세간의 평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그런 어두운 면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서 발견한 한순간의 장면을 그렸을 뿐이라고. 하긴 우리가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의 표정만 살펴보더라도 무심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글로 치자면 행간을 읽어내도록 여백을 남겨둔 호퍼의 그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과 이야기를 생각해낸다. 생략된 빈자리에 보는 사람마다 자신의 무한한 상상을 채워갈 수 있는 호퍼 그림의 강력한 매력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호퍼가 남겨둔 그림 속 빈자리에 출입구와 창문도 없어 오히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쾌렌시아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혼자만의 온전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만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감상을 슬며시 놓아둔다. 네, 제가 올해 초에 아마 이 글을 썼습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 호퍼라는 화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한 어떤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전문가적인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 속에 앉아있는 한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고 또 그것을 단순히 그냥 뭐 현대인의 우울함이나 소외, 고독 이런 식으로 그냥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과 겹쳐지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시기에 그 류시아 씨가 쓴 그 책에 그 쾌렌시아라는 어떤 새로운 단어의 그 해설과 함께 그 우리 인간이 모두가 필요한 쾌렌시아라는 그 안식처 혹은 또 그 회복의 장소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
그 글을 쓴 거를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느 한 시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힘들고 또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려고 애를 썼다기보다는 그저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낮추고 또 그 모든 행동과 또 말하는 거 모든 그런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일시에 멈추고 가만히 그 앉아있고 숨만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내게는 케렌시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거나 어딘가를 갔을 때 너무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무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뭐 반응이 없는 사람을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림과 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회복의 시간을 갖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나름의 눈으로 또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글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류시아 시인이 쓴 그 글 속의 쾌렌시아, 그 다음에 그런 두 가지의 글과 그림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의 어떤 예전의 그 상태, 또 저만이 그 가졌던 그 회복의 시간이 연결되면서 이런 한 편의 에세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고 제일 그 기억에 남았던 것이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마인강에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던 백조가 정말 다시금 생각나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정말 너무나 커다랗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백조가 사실 제게 바란 게 뭐였겠어요. 그냥 이제 혹시나 뭐 먹이를 한 점 던져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로 제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외로웠던 저에게는 마치 무슨 말이든 내게 해봐.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백조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제 마음과 심정을 막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했던 그런 아주 우스우면서도 슬픈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제게 아픈 흔적을 남겼다기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점의 그림과 또 저의 어떤 기억 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한 편의 글로 이렇게 에세이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그림과 책을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락방 나무였습니다.